필립스 곡선은 이제 필립스라는 분께서 처음에 이거를 만드실 때는 이제 통계로 만드셨어요. 이쪽을 이제 실업률, 이쪽을 이제 인플레이션율, 그 점을 따져서 이거 통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점들을 쭉 찍어 보니까 이 포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포진이 이런 식으로 U하고 파이 사이에서 그 반비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포진들이 나타나다 보니 혹시 이런 그 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 이 궤적을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구부정해요. 구부정한데 그 이유는 이쪽의 경우는 실업률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질 데가 없어가지고, 또 이쪽의 경우는 또 인플레이션율이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약간 구부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실 경제에서 어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필립스 곡선은 이런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제 모형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세로축 파이는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베타, 이건 상관없어요. 이제 개수 요거 u 마이너스 un 이렇게 잡겠다. 따라서 이 파이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un이라는 것은 자연 실업률이죠. 그지? 따라서 뭐가 어찌됐건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U하고 파이 사이의 단기 상충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U가 떨어지면은 이제 파이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지? 파이가 떨어지면 U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필립스 곡선의 처음의 취지는 U와 파이의 단기 상충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필립스 곡선의 취지였고 목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데이터는 구부정한데, 근데 우리가 쓸 때에는 직선으로 쓰다 보니 이제 직선으로 수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정을 깔아주면서 여기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필립스 곡선이 이제 예전에 이거 정부 실패 그 전까지는 필립스 곡선이 잘 성립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부 실패, 이제 석유 파동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원유가가 올라버리게 된 거야. 원유가가 오르는 충격이 발생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생기죠. 원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죠. 그리고 동시에 원유가가 오르는 충격은 기업들에게는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충격이죠. 그지?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실제로 1970년대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석유 파동. 이때 물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Y가 떨어지는 충격이 동시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율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빨라지면서 경기 침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필립스 곡선이 이를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얘는 원래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오큰의 법칙 증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충격이 생기다 보니 필립스 곡선이 한번 약간 이제 이거 안 맞는데? 라는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로 갔냐면 경제의 균형은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오일 파동, 오일 쇼크라고 하죠, 거의. 자, 이때 경제의 균형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 따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이터의 방향하고 어긋나 버리게 된 것이죠.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이때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좀 했어요. 아, 이거는 그 필립스 곡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또 이제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엄청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그래서 얘를 이제 추가시키게 됩니다. 마이너스 NPN 변화율. 마이너스 NPN 변화율 이렇게 추가합니다. 실제로 이 수식은 얼마든지 도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NPN 변화율이라는 부분이 필립스 곡선에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인 교재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플러스 V 부정적인 공급 충격. 기존까지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기존까지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기 상충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따라서 뭐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수식에 담아줄 필요가 없었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를 설명할 수 없다 보니 오른쪽 수식에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그 당시에는 생겼지만 지금까지 계속 빈번하게 생기고 그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따라서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담아놓은 것이고, 지금은 그냥 쓸 때는 일단 담진 않아요. 담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상태로, 그러니까 변화율이 0이면은 충격이 없는 거겠죠. 예, 그렇게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이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충 관계를 갖는데 이런 상황까지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생기면 일단은 이제 필립스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립스 곡선과 관련지어서는 더 깊게 이야기를 또 파고 들어야 돼요. 수식적으로 파고 들어야지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소화를 하실 수가 있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스 곡선을 일단 지금 소개받은 걸로 충분히 커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심화시킬 거예요. 예, 여기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또 여긴 또 은근히 또 학파 간에 또 이제 싸움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81페이지 오른쪽에 그림 각주를 봐주시면 인플레이션의 원인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 좀 수식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요, 이 세로축 인플레이션 있죠. 그지?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파이 제로에서 파이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곡선을 타고 실제 경제의 균형이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왜 오르죠? 소비, 투자가 증가해서 정부 지출 때문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즉 다양한 정부들의 정책이나 기초 변수가 되는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의 증가 때문에 이제 경제에서 총 수요가 늘어나면은 더 많이 찾아야 물건들을 물가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진짜 수요가 늘어서 수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곡선을 따라서 왼쪽 위로 올라가며 인플레이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경제 균형이 이 제로점에서 오른쪽 위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유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실업률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실현적 인플레이션이에요. 자기 실현적.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 실현적 인플레이션,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의 기대를 말해요. 이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 경제학에서 기대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오해하시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기대라는 것은 무슨 뭐 두고두고 뭐 기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나는 이렇게 지금 인지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민간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어버리면요, 여기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예요? 세로축으로 정리했을 때 무언가 정리한 수식에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로 곡선이 수직이동 폭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처럼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